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시크릿 노트 시즌2 김나연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터키발 불안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경기도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15개월여 만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닷새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나흘 만에 매도세를 돌아서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고요. 224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하락 업종이 우세했고요. 또 금감원 재감리 소식으로 3% 넘게 하락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또 이 같은 삼성바이오 소식으로 국제약품, 동아약품 등 다른 제약주들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에 통신 3사 주가들은 상승했는데요. 이 LG유플러스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신흥국 지수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외국인이 많은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줄곧 우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낙폭을 만회했고 761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하락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식 경축식 연설에서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면서 대아티아의 좋은 사람들 등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또 지난달 미국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같은 달 대비 90% 증가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P&E 솔루션, 신흥 SEC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상승하면서 오늘장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오늘 당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보고 또 확인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머지않아서 곧 기회가 올 거고 좋은 타이밍이 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빅 호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예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특히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증시 자체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개선이 된다면 증시 자체가 좀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잠시 잠깐 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나라 증시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글로벌 증시예요. 그래서 우선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중국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게 되면 중국 증시 차트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또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무역 분쟁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주가를 급락을 시킨 상태인데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렇죠? 많이 빠졌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지않아서 바닥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닥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떨어뜨려서 바닥을 찍을 것인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응을 잘 못하면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갖고 매매만 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지수를 이기려고 하는데요. 지수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이제 때가 되면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지금 보시게 되면 중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자체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왜냐하면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에 대한 전환 패턴을 확인을 꼭 하시길 바라겠고 다음은 이제 다우 지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화면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으니 뭐 당장 뭐 주가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원하진 않죠. 때가 되면 반등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저항 구간이 있죠. 바로 이 구간이죠. 이쪽 구간 오면은 툭툭툭툭 변동성을 주면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이쪽 저항을 좀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새로운 역사를 또 다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황 분석에 있어서 뭐 나름의 코스닥, 나름의 코스피를 가지고 수급, 뭐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계시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큰 의미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증시의 반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패턴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미국 증시의 저항 돌파 그것까지만 확인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매매 횟수를 늘리지 마시고 비중을 늘리지 않는 쪽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좀 매매하셔야지 계좌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선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패턴을 확인한 후에 또 미 증시의 저항 돌파를 확인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적극적인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떠한 종목이 급등을 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YG 엔터테인먼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가 중국과 관계가 좋아지면서 또 실적도 좋아졌고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YG는 이번 분기 영업이익 14억 원으로 다른 엔터주에 비하면 다소 부진하긴 하지만 하반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앞으로 엔터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엔터주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우선 엔터주는 일단 그 업종 대비해서 종목 수가 많지가 않고 대체적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엔터주는 제가 봤을 땐 테마 형성으로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진 않고 개별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우선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그래도 제가 엔터주 가운데서는 가장 좋게 보는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뭐 재무적인 측면도 긍정적이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 적극적인 아티스트의 어떤 활동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앞으로 좀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우선 기술적인 측면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YG 엔터테인먼트를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뭐냐? 바로 가격이죠. 그렇죠? 네, 가격만큼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바닥권에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역사적 바닥이죠. 이 구간에서 주가 자체가 반등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본격적인 반등이 안 나오는 것뿐인 거지. 장만 살아나면은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저항을 돌파해주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도 예전에 보시면은 말라버렸던 거래량 자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뭐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는 이제 때가 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때가 되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아주 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관심 있는 종목으로 넣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YG 현재 시장에서는 단기로 접근을 하시고 때가 되면 중장기로 볼 수 있는 엔터주 중에서도 또 눈에 띄는 종목이다 말씀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역시나 엔터주입니다. JYP 엔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4분기 영업이익이 91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또 오는 9월에는 트와이스의 일본 정규 앨범 출시 등 또 다양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오늘 8%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표님, JYP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 엔터주 가운데서는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사실 뭐 지수와 사실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종목들을 잡기를 또 희망하고 실제로 또 최근 뭐 시장 대비해서 잘 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호재는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뭐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죠. 그렇죠? 분명한 것은. 그래서 재무적인 측면도 좋고 나쁘진 않지만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요. 예, 해서 기술적인 차트 좀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바닥권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주가 자체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렇죠? 거의 뭐 500% 정도 가까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한 상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누군가는 이 차익 매물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통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변동성이죠. 화면 보시게 되면 여기는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주 뭐 소폭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폭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요. 네, 뭐 간격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죠. 근데 아직까지 끝났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명분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 지금은
뭐 마땅히 테마가 없지 않습니까?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뭐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주가 자체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좀 극히 드물어요. 네, 물론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고 실적이 좀 장기 상승이 나오지만은 해당 종목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이런 종목은 중장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 나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보시고 한동안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뭐 상대적으로 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뭐 잠시 잠깐 정도는 매매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JYP 엔터 재무도 좋지만 가격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역시나 단기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고려 신용정보 확인하겠습니다. 민간 채권 추심 회사인 이 고려 신용정보는 창사 이래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7%대 상승 마감했는데요. 대표님 요즘 실적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어떠신가요? 확실히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또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달리 명분이 없는 거죠. 실적 좋은 종목들을 올리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근데 이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간 종목인 거는 분명하지만 좀 전에 JYP 엔터테인먼트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주가 자체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서 이제 급등이 나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좀 전에 그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여기쯤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이 고려 신용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조정이 왔고 그리고 충분하게 기간 조정이 한 2, 3년 정도 가까이 기간 조정이 왔고 주가 자체가 뭐 특별하게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만 살아난다면은 뭐 재무제표도 좋아요. 해당 기업은요. 네,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뭐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은 지금은 그 종목을 끌고 가는 뭐 스윙이라든지 또는 중장기적인 어떤 매매는 지금 시장에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종목을 사서 이익 실현시켜서 현금화. 그렇죠? 이익 실현 현금화, 이익 실현 현금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 시장을 극복하는 거지 지금은 종목을 끌고 가는 개념의 투자는 맞지가 않아요.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고선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다만 끌고 가는 것은 시장이 좋아지는 것.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다우지수 자체가 저항대를 뚫어주면 그때 한번 우리가 길게 좀 볼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신용정보 역시나 단기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검색에 포착된 세 종목 들여다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네,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뭐 여러분들에게 좀 상당히 좀 유익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최대 주주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드리고 그 핵심 종목을 여러 종목을 제가 이 시간에 또 설명을 좀 드릴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의 정답은 뭐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매수를 하고 있느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집중해 주시면은 네, 계좌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오늘도 최대주주 지분 분석에 따른 매매법, 더 심화된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시키는 노트 한번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주인이 사는 종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핵심 종목들을 또 여러 종목을 또 여러분들께 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시청률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고 우선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주인이 매수한다. 그래서 실전 투자 핵심 종목을 오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최대 주주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잘 가고 또 매도하는 종목이 떨어지고 그리고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한두 종목 정도를 제가 또 공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좀 종목을 많이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성공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그렇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뭐냐면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배우면 성공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성공 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써먹었던 매매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인정하고 새 출발해야지 계좌가 늘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성장성에 투자를 한다? 우리 투자자분들께 제가 여쭤봅니다.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한 50%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께서 성장성이지 주식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또 여쭤봅니다. 또 어떻게? 남북경협주가 이슈가 있고 성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종목 가지고 돈 버셨냐? 아니죠. 또는 신약바이오 제약 임상 3상 터지고 FDA 승인받았고 여러 가지 어떤 5만 가지 테마들이 많은데 그 종목 가지고 성공 투자를 했는가? 뿐만 아니죠.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4차 산업 관련주, 화장품 관련주, 엔터주들 여러 호재들이 있는데 그 종목이 가던가요? 결국에는 다 작살이 나버렸죠.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성장성을 가지고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성장성이 뜬 이후에는 이미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다 이거죠. 주식은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무릎에는 사지 못하더라도 고점에서는 안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성장성은 이 주식의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는 성장성이 나오질 않아요. 두 번째, 실적 우량주에 투자를 한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죠. 실적 좋은 종목들이 잘 간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올라갔고 또는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시간 되시면은요,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시고 재무제표를 보세요. 재무제표가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종목은 때가 되면 올라가고 때가 되면 실적 발표가 나와서 엄청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슈화가 되죠. 다시 말해서 실적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가고 나서 터집니다. 많이 올라간 뒤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내용들이 떠요. 바닥에서는 대체적으로 재무제표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죠. 외국인 기관 수급에 투자를 한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HTS에다가 항상 올려놓죠. 외국인들 기관 수급, 그렇죠? HTS 켜놓으면은 항상 그 수급부터만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종목을 사니까 올라가던가요? 지금 안 가죠. 장이 좋을 때나 수급이 먹히는 거지 장 안 좋을 땐 수급 안 먹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급이라는 것은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달 내내 외국인이 삽니다. 야, 이 종목 뭔가 있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다음 날 다 팔아버려요. 반대로 한 달 내내 외국인이 기관 투자자들이 팔아요. 야, 이거 끝났다 이거. 그래서 종목을 손절을 쳐버립니다.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아주 똑싹스리 매수를 합니다. 후행성이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보조지표가 후행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조지표보다 더 후행성인 게 바로
성장성, 실적, 수급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정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자, 성공 투자를 원한다면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절실하다면 딱 5분만 투자를 하세요. 최대 주주 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어떤 A라는 기업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 앞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실적이 늘어날지 떨어질지 호재가 있을지 악재가 있을지 주가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개인 투자자? 아니죠. 최대 주주죠.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가? 매수를 하고 있는가? 매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저한테 여쭤봅니다. 아, 이렇게 주식이 간단해? 간단합니다. 근데 왜 난 여지껏 몰랐을까라고들 많이 하세요.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왜? 최대 주주 지분 매수 매도는 HTS에 안 나와요. HTS에는요. 지금 현재의 지분만 나와 있지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가,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가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 봐야지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무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뜨면은요, 네,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이 화면 안에 들어가면은 이 증권 시장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여기서 쑤시고 들어가야지 최대 주주가 매수하고 있는지 매도하고 있는지 나와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사이트인지 알아도 찾지를 못해요. 막 뒤집고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종목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게요.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부터 이거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식 경력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요. 저는 주식을 처음 배울 때 뭐 이동평균선, 뭐 수급 성장성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이거부터 배웠어요. 처음부터 배울 때. 주인이 사는지 주인이 파는지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아직도 모르고 있고 뭐 보조지표, MACD, 뭐 파라볼릭, 볼린저 밴드 이게 우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되는데 오늘 새 출발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또 출발해보자 이거죠. 자, 다음 화면. 자,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제가 그 종목을 전체적으로 오픈을 딱 할 겁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화면에 7종목이 됩니다. 그래서 뭐 T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과 뭐 두 번째 온 머시기, 또 뭐 세 번째 덕 머시기 이렇게 해서 총 7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머릿속에 이런 종목도 한 10종목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한 해 농사 끝난 거예요. 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음 화면. 자, 우선 이제 그 본격적인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원리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면 보시면 서땡땡땡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권에서 주가 자체가 빵 하고 터져가지고 700%가 올라갔습니다. 700%. 70%가 아닙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700%가 올라갔어요. 그거 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돈 1,000만 원만 투자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건데 거기서 공 하나 더 붙여서 1억만 투자해 보세요. 말 다 했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의 그 최대 주주의 그 어떤 그 매수 매도의 그 흔적들을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놨습니까? 제가 주인이 매수를 한다? 이거 대박 호재다 이거죠. 바닥에서는 말이죠. 호재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흔히들 얘기하는 호재들 있죠. 성장성?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 테마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뭐 4차 산업이라든지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신약바이오라든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어떤 그 호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는 호재가 나오질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나와주면 좋은데 안 내보내죠. 상위 1%들이. 당연한 거죠. 왜? 바닥권에서 호재를 내보내면 개인 투자자를 달라붙을 텐데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손절쳐서 떨어뜨리고. 그렇죠? 수급이 약해지니까 호재를 안 내보내는 거죠. 접근을 막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실적이 좋으냐? 바닥권에서는 실적이 뭐 사상 최대 실적 발표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망하지 않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아져서 뭐 영업이익률이 20, 30% 정도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수급이 좋으냐?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은 바닥주 안 삽니다, 여러분들. 네, 바닥권에서는요 주인만 삽니다. 자,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7월에 최대 주주가 지분이 15.51%였었어요. 대략적으로 15% 정도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이제 2년 정도 돼서 바닥권입니다. 역시나 바닥권인데 가격은 똑같은데 최대 주주가 지분을 조금 늘려놨어요. 그 17%가 됐는데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 2% 아유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1%, 2%도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자,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나서 2010년 이후에 2013년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또 늘렸어요. 네, 18.3%가 됐죠. 그래서 최초의 지분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한 3% 정도 늘어났는데 3% 정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뭐 1, 2개월이 아니에요. 보통 몇 년 정도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분들께서 뭐 이렇게 방송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매집 패턴이다. 매집의 흔적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봉 차트 가지고서 뭐 3개월, 6개월치의 차트만 가지고서 뭐 이 종목은 매집을 해서 이제 눌림목이 왔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살다 제가 3개월, 6개월 작업하는 그 종목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하는 소리고, 그렇죠?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큰 물량을 매입을 할 수 없어요. 물론 3개월, 6개월 동안에 매집하는 어떤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매집의 의미가 아니고 찌라시도 올려가지고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 터뜨려서 살짝 올려서 떨어뜨리는 거. 그거는 매집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네, 그냥 단기적 그냥 찌라시 군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아무런 내용도 없고 실적도 뭐 별로 뭐 나올 만한 내용도 없고 수급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면 주가 자체가 700%가 터집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에도 상관은 없지만 시장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뭐 중장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수익이 많이 날까? 아니면 중장기로 올라갈 종목 가지고 단타 매매를 통해서 복리 효과로 수익을 내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거는 계산해 보시면 아시죠. 당연히 단기 매매로서 복리 효과 수익을 내는 것이 다 더 높은 수익이 나죠. 종목을 불필요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먹고 이익 실현, 그 돈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 다시 수익 실현, 그렇죠? 복리 효과. 이게 수익이 가장 빠르고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가지고 꼭 중장기 투자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단기 스윙을 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내 머릿속에 10종목만 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적이 된다고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주가 자체가 700%가 땅 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700% 딱 급등하고 나오니까요. 호재가 터집니다. 좋은 내용거리가 나와요. 그런데 좋은 내용이 나온과 동시에 최대 주주가 지분을 줄여버립니다. 18%에서 13%로 확 줄여놨어요. HTS에 팔고 있다라고 안 떠요. 그렇죠. 재밌는 사실은. 전자공시 들어가야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짜증나죠. 그렇죠. 자, 주가 자체가 호재가 터지니까 투자자들은 달라붙을 것이고 급등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단타 매매 스윙 중장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작살이 나죠. 그렇죠? 이런 식의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음 화면. 스마트 카드 관련주예요. 바닥권에서요.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막 5년 정도, 5년 동안 매집을 합니다. 2005년도에 14%, 그리고 2006년도에 35%, 그리고 2007년도에 37% 늘어났고 이후에 2009년도에 45%.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5년 정도. 5개월 그렇게 매집하는 종목 없어요. 수년 걸려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서 딱 급등이 나오면서 800% 급등. 대단하죠. 그렇죠? 다음 화면. 그런데 왜 항상 올라가서 호재가 터지냐 이거죠. 아니 바닥에서 좀 호재 터트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주가 자체가 호재가 터진과 동시에 2014년 최대 주주가 지분을 45%에서 26% 반으로 줄여놨어요.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니 왜 이거는 지분을 줄였다라고 HTS 공시에 안 뜹니까? 라고들 얘기하시는데요. 뭐 여러분들 입장으로 뭐 입장 바꿔 생각하면은 네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호재 저기 뭐냐 이런 그 지분을 줄인다라는 내용을 터뜨리겠습니까?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 살 텐데 그렇죠? 네 당연히 안 터뜨리는 거죠. 전자공시 들어가서 숨어 있는 폴더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신약바이오 제약, 지금의 그 수소 전기차 관련주, 일부의 그 업종 가운데에서 4차 산업 관련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지분 구조가 안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 자, 계좌 뻥튀기 핵심 종목. 자, 이제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죠. 단 매매 맥점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 차트 가지고 설명드려야 되고 단순히 여러분들께 종목만 제시해드리면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잘못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집을 한다고 해서 당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아시죠? 등락을 보여주면서 올릴 수 있는데 그 등락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몇십 프로 정도 됩니다. 바닥권에서도 50%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만 딱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방송에서 맥점을 잡아드려야 돼요. 그래서 종목도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그래서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화면.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한 종목 노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마음대로 매매하시면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종목은 다 오픈을 할 거예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해당 종목은 폴리에스터 장섬유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렇죠? 1위 업체예요. 2위도 아니고요. 1위. 최고의 종목이라는 얘기죠. 최고의 기업이고. 재무제표요? 엄청나게 재무제표 좋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입니다. 바닥. 재무제표가 좋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가? 아니요. 부채라든지 유보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망할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안 망하는 회사는 때가 되면 갑니다. 그렇죠? 타이밍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 기술이고. 주가 자체가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이에요. 상장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때요?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한 3, 4년 동안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재무제표도 좋고 역사적인 바닥 기업이고 그리고 업계 1위 기업이니까 때가 되면 가겠죠. 그런데 언제 가느냐? 그걸 또 기술적으로 잡아내야 되고 정말로 갈 종목인지 안 갈 종목인지 최대 주주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거죠. 다음 화면. 자, 해당 종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상세하게 좀 올려놨습니다. 2012년도 1월에요. 2대 주주가 6.8%. 그리고 2013년도에 2대 주주가 7%, 조금 늘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대 주주가 13.75, 많이 늘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그 2012년도 그 지분보다 이제 더블 정도 이상이 늘어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어요. 최대 주주는 지분 변동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분 변동이 아주 오랫동안 없다는 것은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올리겠다는 얘기고 2대 주주는 지분을 더블 이상을 늘려놨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앞으로 좀 좋아지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종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갈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타 방송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선 한 500% 정도는 이상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냥 가능성을 얘기했죠. 500% 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500% 정도 이상 가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해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송 끝나고 나서 PD님께서 막 수백 프로 올라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저는
아니 제가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느냐? 아니요. 이 보통 막 수백 프로 얘기하면 투자자들이 믿고 그냥 투자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요. 바닥권에서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나서 당장은 뭐 수백 프로가 안 가지만은 향후 몇 년 후에 수백 프로에서 많게는 1000% 이상 올라간 종목들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기적인 측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뿐인 건데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받아들이기에 그냥 100%, 200% 얘기하면 그냥 당장 그냥 불기둥 쏴서 날아가는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PD님께서 그런 멘트를 좀 자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다음 화면. 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기업은 보안 운영체제 분야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 1위. 말 다 했죠. 역사적인 반전.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상장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림인데요. 역사적으로 바닥권을 보여주고 한번 급등 나왔다 다시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는 패턴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낮은 부채, 높은 유보율이라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전하죠.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죠. 다음 화면. 자, 2011년도에요. 최대 주주가 21%였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조금 늘려서 22%가 됐고요. 이제 최근 현재 22%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장에 봤을 때 뭐 1%, 2% 가지고 트집 잡는데 이 사람들은 1%, 2%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최근에 이제 지분을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이 돼요. 보통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평균치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라서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보통 그 TV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종목들 보면은요, 뭐 단기적인 측면으로도 빨리 가는 종목들이 있지만 저는 원래 주특기가 중장기 투자예요. 주특기가. 그래서 보통 큰 그림을 가지고 제가 해석을 많이 합니다. 보통 보면은 훗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수백 프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시하는 종목들 가운데. 근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잡아내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주특기가 중장기입니다. 그 주특기가 중장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 매매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스윙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 아니, 어차피 중장기로 올라갈 종목이 등락을 거듭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죠. 주특기가 중장기면 단기, 스윙, 중장기가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주특기가 단타면 단타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크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역사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동안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실적이 좋아졌어요. 지수 무관하게 지금 현재 증시가 종목이 안 빠지고 있고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호재가 없다는 것이 호재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에서 호재 안 터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적 발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닝 서프라이즈, 하나는 턴어라운드가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상 최대 깜짝 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주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면은 빵 하고 터집니다. 호재가. 그래서 보통 끝물이죠. 그런데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이 회사는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 별로 모멘텀 없죠. 삼성전자 앞으로 또 실적 좋아지겠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안 좋았던 거, 그동안에 별 볼 일 없던 거, 그게 갑자기 실적이 좋아져. 이거 뭔가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안 좋았던 기업이 좋아진다는 건 기대감. 그게 급등주가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주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최대 주주가 과거에 21.1% 그리고 2대 주주가 17.7 그리고 3대 주주가 8.8. 지금 현재까지 지분 변동이 없어요. 수년 동안 1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 다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유지해주고 있고 무슨 얘기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 또는 악재가 있거나 하면은 지분을 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지분을 안 줄이고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왜 그럴까요?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이 안 판다는 거는 올리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거죠.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할게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자,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은 과거 일자리 관련주로 끼가 좀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끼가 있던 종목이 앞으로도 끼가 있을 확률이 높죠. 테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좋아요. 마음이 편하죠. 가격 저평가도. 그럼 이 종목은 주인이 또 어떤 생각하겠는지 한번 볼까요? 2012년도에 최대 주주가 13%였었어요. 계속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안 가요. 매집을 한다는 얘기죠. 2016년도 4년이 흐른 뒤 지분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15%가 됐고 현재 지분이 16.41%입니다. 지분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늘릴까요? 지금은 호재가 안 나옵니다. 찾으려고 해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 보통 주가 자체가 올라간 뒤에 빵 하고 터집니다. 그런데 한 50%, 100% 정도 올라가서는 테마가 형성이 안 돼요. 보통 바닥권에서 매집을 한 이후에 보통 한 500% 정도 이상 올라가면 그때 호재 터뜨립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뭐 그렇다고 이 종목 있고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관심 있게 봐야겠죠. 다음 화면. 땡땡땡땡땡 업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엄청 좋은 기업이라는 얘기죠. 오늘 1위가 많이 나오네요. 1위라는 것은 굉장히 기술력이 있다는 얘기고 재무제표는 다 좋은 종목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 잡주는 얘기 안 합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무슨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최대 주주가 18%였었고요. 2016년도에 20% 그리고 현재 26%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려났죠? 이 기업의 역사입니다. 차트가 어때 보이세요, 여러분들? 좋아 보이죠? 이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단타를 치셔도 되고요. 스윙을 하셔도 되고요. 중장기를 하셔도 되는 거예요. 주특기가 중장기면은 단타, 스윙, 중장기 다 되는 거고요. 주특기가 단타. 그러면 스윙은 못 하는 거예요. 왜? 맨날 뭐 단타 분석만 했으니까 지분 분석을 할 줄 알아요? 연봉, 분기 차트, 월봉 차트 분석했겠냐 이거예요. 아니요, 맨날 분봉 차트 가지고만 일봉 차트 가지고만 분석해야죠, 그렇죠? 네, 하루살이 매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장기로 올라갈 종목은요, 물리면 내비두면 돼요, 물타기도 되고 들고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큰 그림을 보지 않고 그냥 오로지 단타 매매로만 종목을 매매했다, 떨어진다. 이거 손절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신약 바이오 제약 같은 거 사서 물려봐요. 그건 장기적으로 떨어질 종목이거든. 끌고 가면 손해예요. 끌고 가면 끌고 가서 손실이란 말이에요. 가상화폐 관련주들. 제가 6개월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아니다. 장기 하락이다. 단타 쳐가지고 물려봐요.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시간 관계상 종목을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런 원리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릴 내용들이 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좋습니다.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바닥권입니다. 그런 종목들은 때가 되면 갑니다. 그걸 기술적으로 잡아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을 보세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해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종목을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거고 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잡아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셔서 향후 유망 종목들, 주인이 매수하는 거 그게 진짜 호재예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실적, 수급, 성장성 이건 명분이죠. 진짜 호재는 뭐죠? 가격, 재무제표, 그리고 핵심은 그 주인이 사는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종목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박동혁 대표님의 강의를 통해서 최대 주주 지분 분석을 통해서 향후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일까요? 힌트 좀 주시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의 최고의 호재는 그 기업의 주인이 매수하는 거예요. 종목이 2,200개입니다. 그중에서 그런 종목들 찾아내려면요. 밤을 새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 비밀 노트 안에 그 종목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요. 매수 타점 잡는 방법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줘야 되는지 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주인이 매수하는 종목, 그 종목의 매수 타점까지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또 어떻게 잡으면 될지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25시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이데일리 TV 투자25시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 노트 시즌2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투자25시 2부에서는 마르스 김동석 전문가 강의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희는 알찬 내용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